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돈이 가장 두텁게 모이는 곳을 딱 세 가지로 압축하면 미국 시장 전체를 담는 타이거. 미국 S&P 500, 성장주 중심으로 더 날카롭게 움직이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빅테크 상위 종목에 집중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산 기준으로도 각각이 10조 원대, 7조 원대, 4조 원대 규모까지 커지면서 개인 자금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가 꽤 분명해졌고 성격도 서로 달라서 내가 어떤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달러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원화로 사고 팔 수 있고 연금 계좌나 ISA 같은 틀 안에서도 활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을 고를 때 중요한 건 이름이 멋져 보이는지 보다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내 돈이 어떤 경로로 흔들릴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담기는지 그리고 각각을 내 투자 루틴에 어떻게 얹으면 마음이 덜 불안한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쌓는 부가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시장 배경부터 조금 길게 잡고 가볼게요. 한국 주식도 분명 좋은 기업이 많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늘 한 가지 감정으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어느 해는 반도체가 끌고 가고 어느 해는 2차 전지가 끌고 가고 또 어떤 해는 정책 테마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순환은 빠를 때는 너무 빠르고 느릴 때는 너무 느립니다. 그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는 뉴스를 따라가다가 비싸게 사고 공포가 오면 싼값에 던지는 실수를 반복하기 쉬운데 그 실수의 비용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번 삐끗해도 다시 기회가 빨리 왔다면 최근 몇 년은 금리와 환율, 글로벌 정치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변동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긴 흔들림을 견디려면 결국 시장을 좁게 고르는 것보다 넓게 담고 천천히 쌓는 방식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대표 지수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중심이 됐습니다. 미국은 상장 기업의 다양성이 압도적이고 전 세계 매출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많아서 한 나라에 투자하는데도 사실상 글로벌 분산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흔들립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생산성, 자본시장의 깊이로 다시 회복해온 역사가 길었고 그걸 개인이 개별 종목으로 다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그냥 미국 전체를 사두고 내 생활을 살자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고 그 선택이 숫자로 드러난 게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의 폭발적인 순자산 성장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은 말 그대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데 미국 대형주 500개를 담는 시장 대표 지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상품이 편한 이유는 내가 뭘 더 골라야 할지라는 고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종이 뜨든 어떤 기업이 교체되든 지수는 스스로 구성 종목을 바꾸면서 시장의 중심을 반영해 줍니다. 투자자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로 줄어듭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사는 것, 그리고 너무 올랐다고 흥분해서 속도를 올리거나 떨어진다고 겁먹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ETF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12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자금이 모였는데 이런 규모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본형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S&P 500이 편하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가 눌릴 수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대표 지수도 같이 빠집니다. 게다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대부분 환율 영향도 같이 받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 수익률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원화가 강해지면 주가가 올라도 원화 기준 체감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환율의 출렁임을 완전히 피하려면 환해지 상품을 보게 되는데 이름 끝에 H가 붙는 방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담기는 축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이 상품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금융주를 제외한 나스닥 시장의 대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 성장 중심 지수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S&P 500이 미국 전체의 평균에 가깝다면 나스닥 100은 미국 성장의 앞부분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오르거나 기대가 꺾일 때는 조정도 더 큽니다. 그럼에도 이 ETF의 순자산이 7조 원을 넘겼다는 건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안정만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과 성장의 방향에 함께 올라타고 싶어 한다는 뜻이겠죠. 나스닥 100을 담을 때 마음이 편해지려면 이걸 단기 수익을 내는 레버로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내 감정을 건드리기 쉽고 감정이 흔들리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을 고를수록 오히려 매수 규칙을 더 단단하게 잡아두는 쪽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다음 날에 자동이체처럼 매수하고 가격을 매일 확인하지 않고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만 천천히 조정하는 시기죠. 나스닥백은 좋을 때 더 좋아 보이는 자산이라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지기 쉬운데 그때 리밸런싱을 해두면 하락 구간에서 계좌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 투자자들이 특히 강하게 끌리는 세 번째 축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입니다. 이 ETF는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 가운데 기술 중심 섹터를 선별한 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따라가고 말 그대로 미국 빅테크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입니다. 순자산이 4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테마형 중에서도 자금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비중이 높고 혁신의 열매가 특정 기업들에 먼저 모일 때 그 효과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다만 장점이 뚜렷한 상품은 단점도 뚜렷합니다. 종목 수가 10개로 적기 때문에 분산 효과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약하고 특정 업종이나 몇 개 기업의 실적, 규제, 경쟁 환경에 따라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마음 편하게 들고 가려면 메인 접시가 아니라 양념처럼 쓰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중심은 대표 지수로 두고 테크 탑10은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얹어두는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상승 구간의 기쁨은 누리되 하락 구간에서 잠을 설칠 확률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결국 선택의 기준은 단순해집니다. 내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과 평균이라면 S&P 500이 더 잘 맞고 성장의 탄력을 더 원한다면 나스닥 100이 더 끌릴 수 있고 빅테크에 집중 베팅을 하고 싶다면 테크 탑10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고르는 순간보다 쌓는 과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처음 한 번에 큰 돈을 넣고 흔들리는 시장을 견디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 행동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게 결국 수익률보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뜨거울수록 사람들은 가장 최근에 잘 오른 자산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대표지수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남들이 들썩일 때도 나는 내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넣고 공포가 내려앉을 때도 나는 내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운이 아니라 습관으로 계좌가 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ETF는 그 습관을 붙이기 좋은 도구들이고 도구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그 도구를 쓰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